사실 우리한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는 이런 정책이 나왔으니까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나는 이렇게 대응해 봐야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 등 부동산 현장에서 부동산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게 부동산의 요모조모 알려드리는 이런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화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규제하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 꺾일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 대출 규제해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써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986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했더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황이 형성되더라 라는 내용으로 과거 부동산 규제 정책하고 더불어서 공급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는 이런 정책이 나왔으니까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나는 이렇게 대응해 봐야지 하는 힘을 길러 보려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매스컴에서 뉴스에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남들이 열광하면 집을 매수할 테고 그래서 비싼 가격에 집을 매수하는 일이 생길 거고 떨어지면 공포스러운 마음에 매스컴이 얘기해 주는 대로 주춤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부터는 비교적 최근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또 많은 다양한 기록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사실 찾아보기도 굉장히 쉬운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집값이 이 남의 나라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 경제적 충격이 정말 미쳐질까?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모두가 부동산 상승에 열광했던 시점에 나온 문제들이라 IMF 때처럼 잠깐 충격받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모두들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쯤 2009년 정부는 집값 상승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됐고 2009년 공급 위주의 정책을 발표합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클 건데 이제 더 이상 당분간은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집을 구매하려는 세력들이 더 이상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그리고 장기간 수도권에 꾸준한 공급이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이 둔화되고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사실 정부는 2010년부터 2015년 이 시점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때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완화 정책은 정말 정부가 부동산을 다시 살려보려는 의지도 굉장히 대단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수도권에 더 이상 대규모 입주는 없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신도시법이 폐지되고 이거와 더불어서 저리의 모기지론과 각종 세금 인하로 취득세가 1에서 3%로 인하되는 일부터 시작돼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의 양도세 감면 혜택 그리고 많았던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특법까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추가적으로 집을 더 사서 집값이 오르면 그래도 더 남을 거라는 메시지로 집을 더 매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양도세도 감면해 줄 것이고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면 이 집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 줄게 라는
등에 지속적으로 집이 있어도 추가 매수할 상황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할 것을 정부가 이야기하면서 매매 가격 상승에 원동력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2017년부터 2021년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매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 시점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 2008년부터 시작했던 전세자금 대출은 처음 시행 시점 몇 년 동안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대출 증가 추이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었는데, 부동산 매매 건수가 증가하는 2017년부터 2021년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폭등할 때 이 전세자금 대출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대출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땔감을 넣어주었던 격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홍보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의 에너지가 응집되면서 슬슬 올라갈 기회를 엿보던 집값은 2017년 증가폭을 키우면서 정부는 또다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썼지만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와 더불어 신도시법 폐지로 이제 앞으로 수도권 주택은 공급이 부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마 서울 아파트 불패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세 상승장이 2020년, 2021년까지 식을 줄 모르고 올라가던 집값은 코로나 이후 달러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금리가 굉장히 치솟으면서 2021년 말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조정을 받고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했듯이 가파르게 오른 대세 상승은 거래 절벽을 만들면서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제때 팔지 못하면서 던지는 물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파르게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을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3, 40년 정도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방향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실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화가 되거나 아니면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안정화가 되거나 대출 규제로 안정화가 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오를 만큼 오르는 대세 상승장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 일은 없었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방 경직이 있어서 더 이상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방어선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눈치채셨을 건데요.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에도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도 그 떨어지게 만드는 규제가 한두 가지 정책이 아니라 다년간에 몇 번에 걸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역대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는 건,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최근인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1년부터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절벽이어서 더 떨어질지 이게 바닥인지 모르던 시점에 정부는 저리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한번 사보는 건 어때? 라는 식으로 발표한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있습니다. 22년 12월 말에 발표하고 23년 1월 말부터 대출이 실행된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은 많이 떨어진 집값을 보면서 무주택자들이 한번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데 하나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의 초기 흥행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출자의 연봉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이 굉장히 용이해졌고, 둘째로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로 올랐던 금리, 기존의 비싼 이자의 대출을 고정형 저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서 보금자리론이 신속하게 인기를 끌었고, 이 때문에 부동산 매수 건수 상승은 23년 1분기, 2분기까지 이어졌었는데, 이렇게 23년 초 특례 보금자리론에 힘입어 저렴한 매물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이대로 상승하는구나 했는데 23년 3분기, 4분기에 다시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직 사람들은 저렴한 집은 매수할 생각이 있어도 대세 상승장에 동참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이, 오르는 집값에 21년 하락하는 집값을 본 다음이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컸었을 거로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때 24년 올해 초 정부는 또다시 상승세를 타게 만드는 대출을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특례, 생애 최초 이런 대출들입니다. 이 또한 정부가 마련한 기금 대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로, 이 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특례, 생애 최초 디딤돌 기금 대출은 예전 기존에 있던 버팀목 기금 대출보다 대출도 더 많이 해주고 이자도 더 저렴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점 대비 약 30% 정도 저렴하게 된 아파트를 저렴한 이자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정부가 부동산 완화 정책의 카드로 사용했고, 실수요자층도 내 집 마련을 위해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던 중 실수요자들에게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를 정부가 만들어준 셈으로,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매수하게 되면 그 집을 팔았던 매도자가 생각해두었던 조금은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하면서 매수세는 24년 상반기까지, 올해 초까지 상승으로 한 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값이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슬슬 올라가는 시점에 정부는 다시 규제 카드를 시작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서는 정책으로 사려는 사람의 돈줄을 막는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줘가면서 지금 부동산을 계속해서 조정해 가고 있고, 지금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대출이 막혀서 수요층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매수세가 꺾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꺾였다 이런 얘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출 규제로 수요층이 없어졌다는 생각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층이 매수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노리는 저렴한 집이 없어져서 조금은 주춤해졌다는 생각에 오른 집값이 한몫을 차지하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3년 초 특례 보금자리가 나와 늘어난 부동산 매매 거래 건수가 23년 하반기 조정을 받았었고, 24년 초 신생아 특례로 다시 한번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라는 칼을 빼들기는 했지만, 사실 대세 상승기가 아닌 실수요자 시장에서 가장 큰 저항은 사실 집값이라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지금의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내 집을 마련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찾고 있는 매수자들 앞에 있는 저렴한 매물과, 앞으로 오르게 될 기대되는 지역을 찾는 수요자들이 진짜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은 호시탐탐 보기만 했다가 들어가는 수요자층이기 때문에, 첫째, 내가 사려고 지켜봤던 가격보다 오른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고, 둘째, 대출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지금은 쉬자라는 주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가 꺾였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꺾였다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시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시장이 얼마나 아니면 더 몇 년이 갈지 사실 미래의 이야기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매수하려고 생각하셨던 수요자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고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매수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모두가 주춤하고 있을 때 오히려 매물도 많고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은 우리가 조정을 해서 매수를 더 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죽는 걸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아나는 것도 원하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시점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대세 상승장이 올 거고, 이 시기에는 오를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르다 내리다 하면, 오르는 부분에 집을 사려고 하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른 가격이 인정이 되게 돼 있고, 에너지가 쌓이면 대세 상승장이 올 거고, 여기에 굉장히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른 분양가도 한 몫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 때 매수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 조정도 잘 되는 편이고 매물이 쌓여 있을 때 좋은 매물로 골라서 매수할 수 있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대출 규제가 있어서 주춤하는 이 시기가 오히려 매수하기 딱 좋은 그 시점이라는 부분. 사실 부동산은 저렴하게 매수하면 좋은 거니까 이 시기가 더 많이 들여다보고 매수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서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출 전부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은행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매스컴에서는 사실 충격요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출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저희 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방법을 찾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겨드릴 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 오르게 될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혹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방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신축만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하락장에서 서울도 신축도 공이 다 빠지는 거를 우리가 봤었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도 큰 편이고, 오른 집을 사는 것도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렴한 수도권의 입지 좋은 지역을 찾으시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루어시티 눈여겨보실 만한 지역이라는 거, 이렇게 오를 만한 지역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정도의 집을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규제가 나올 때 미리미리 갭 투자의 연결로 시도해 보시니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이럴 때 매수를 고려하고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오르다 내리다 하면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시점에 저렴하게 매수하시고, 대세 상승기에는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런 시점을 조심스럽게 챙겨 보셔야 성공한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의 요모조모 알려드리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